안녕하세요. 애틀란타 BDS 한현부동산 전문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융자 전문인 최윤석입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 영상 네. 도움이 많이 되셨다고 연락이 많이 받고요. 네네. 네, 지난주에 그 클로징 커스트에 대해서 과연 클로징 커스트가 뭐고 클로징 커스트에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여기에 네.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그 다 영상이 길어지다 보니까 다 마무리 못하고 이어서 CD 클로징 디스클로저. 그렇죠. 예, 클로징 디스클로저에 보면은 CD 혹은 LE, 네. 예, 론 에스티메이트 그 서류를 보시면은 같은 서류인데 똑같은 서류예요. 네. 방식이 엘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처음에 이니셜리 디스클로저를 할 때 나가는 서류인 거고, 그다음에 락이 되는 순간 클로징 디스클로저가 발행이 되게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클로징 디스클로저 혹은 LE의 그때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론 커스트에 대해서 A, B, C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준비를 했고 네. 이번 시간에는 그 other cost라고 있습니다. 네. other cost에는 지난 영상에 저희가 언급을 드렸지만 tax, property tax가 있고 그다음 취득세, 네. 취득세라고 그러죠. intangible tax, 네. 그다음 그 escrow account, 네. escrow account가 셋업이 되고 그다음 HOA에 관련해 가지고 네. HOA가 소속돼 있는 동네 같은 경우는 HOA에서 이니시에이션 피라든지 HOA에서 레저버하는 그 펀드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항목들이 이제 other cost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네. 어덜 커스트라고 하면 재산세, 취득세는 이제 분명히 무조건 내야 되는 비용이고요. 네. 여기에서 이제 세이브를 하실 수 있는 항목이 있어요. 꿀팁 오늘 또 그렇죠. 있나요? 네, 이제 꿀팁을 먼저 말씀드리고 갈 건데 오늘 시작부터 꿀팁. 네. 네, 좋습니다. 거기 이제 G 섹션에 보시면 네. 이거는 순수히 프리페이드라는 항목이에요. 프리페이드는 뭐냐면 그 텍스, 프로퍼티 텍스 듀 데이시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듀 데이시 9월 달이라고 하면 네. 클로징은 12월 달에 하셨어요. 네. 그러면 9, 10, 11, 12, 4개월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 사시는 분은 납부를 하셔야 되는 셀러 입장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플러스 다음 내년 9월까지의 이제 재산세를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네. 그런 금액들이 리저브 어카운트에 이제 여기 에스크로 어카운트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이 비용을 세이브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네. 에스크로를 웨이브를 하시면 됩니다. 에스크로 웨이브. 네, 에스크로 웨이브를 하시면 재산세 보험비에 관련된 에스크로 어카운트가 셋업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클로징이나 지불하실 의무가 없는 거죠. 그 말씀은 전체 클로징 커스트 비용을 줄이고 싶으시다. 그렇죠. 전체 하시면은- 비용을 줄이시고 싶으실 때는 네. 이제 이 비용을 에스크로 어카운트를 웨이브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G 섹션 같은 경우는 그 에스크로 페이먼 이런 텍스들, 재산세라든지 시리 텍스 이런 것들을 가끔은 어떤 경우에는 한두 달 이렇게 레저브를 하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뭐 4달, 5달치를 예치를 해놓기 때문에 이 비용도 굉장히 클로징 커스트에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텍스 듀 데이시 끝나는 시점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네. 좀 더 내실 수도 있고 좀 덜 내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 이제 에스크로 부분이 좀 더 금액이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텍스를 걷어서 내는 만큼 네. 보험비를 걷어서 내는 만큼만 딱 넣어놓는 게 아니라 항상 쿠션이 들어가요. 쿠션이 보통 한 몇 달치 두 달치 정도 들어가는데 그 쿠션이 들어가는 이유는 에스크로 어카운트가 마이너스 내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기 때문에 네. 이제 항상 쿠션을 넣어놓는데 에스크로가 마이너스 내는 이유는 새 집을 샀을 경우 왜냐하면 땅 발류에 대한 재산세만 내시다가 이제 뭐 집에 관련된 재산세를 납부를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는 거기에 좀 재산세가 올랐거나 네. 아니면 뭐 집을 구입하셨는데 작년과 내년과의 또 텍스 레이시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두 달치 혹은 세 달치 쿠션이 항상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은행에서 그러면은 딱 그 세금 내야 될 개월수만 레저브를 하는 게 아니라 쿠션으로 플러스 쿠션이 한 투먼스 정도 더 들어간다고 네, 보시면 돼요. 2months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들이 다 합쳐가지고 에스크로라는 보이지 않는 어카운트에 이렇게 셋업이 돼 있기 때문에 방금 꿀팁을 주신 것처럼 만약에 클로징 커스트를 좀 줄이고 싶으시다 하시면 이걸 직접 1년에 한 번씩 네. 바이어분께서 직접 내시는 방법도 에스크로 웨이버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도 봤어요. 이제 손님께서 A라는 회사, B라는 융자 회사에 이제 융자 견적서를 받으셔가지고 융자 이런 클로징 비용이라든지 네. 융장에 대해서 이제 회사를 비교를 하신 과정 중에서 이 방금 저희가 언급했던 이 아더 커스트 있잖아요. 네.
이거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론 커스트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어야 돼요, 법적으로. 없죠. 네, 이 넘버에 대해서는 뭐 이자가 락인이 된 후에도 요거는 변동이 없는데 이 아더 커스트를 처음에 네. 상담할 적에 이거를 미니멈으로 잡아가지고 네. 나중에 손님께서 실제 넘버가 인풋이 될 경우에 놀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많이 이거는 차이가 나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어덜 커스트는 뭐 무조건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계산을 할 때 순전히 에스티메이트이기 때문에 낮게 콧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하지만 저는 낮게 콧을 하는 거를 선호를 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네, 이유는 뭐 아시다시피 클로징 때 더 많은 돈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꽤 있단 말이에요. 네. 마지막에 그런 거를 좀 덜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좀 비슷하게 그래도 정확하게는 하지는 못하지만 근처에는 갈 수 있게끔 계산을 해드리는 게 좋고요. 이거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죠. 그래서 그 론에서 론을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쇼핑할 수 없는 그런 비교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이 부분을 많이 비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이게 거의 뭐 시간 낭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저희가 뭐 세금을 뭐 이거를 내고를 하거나 그렇죠. 세금을 깎을 방법은 없습니다. 절대 없고요. 네. 그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렌더 비용, 그다음에 변호사 관련 비용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난 영상에 그렇죠. 그 두 언급하셨던 가지만 비교를 네, 하시면 A, B, C 항목 그렇죠. 롱 커스트에 대한 거는 샤핑이 가능하시고 그렇죠. 비교가 가능하신데 오늘 다루는 아더 커스트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E, F, G, H까지 이 통틀어 가지고 세금이라든지 그렇죠. 뭐 CD 텍스라든지 HO에 관련해 가지고 이런 비용은 저희가 협상이 불가능하기 불가능한 때문에 비용입니다. 네, 처음에 이거를 융자 회사를 비교하실 적에 이거를 가장 미니멈으로 너무 낮게 잡아가지고 나중에 클로징 때 비용이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그런 거를 꼭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예, 그 꼭 어느 부분이 내가 생각을 했을 때 에스크로를 했을 때 안 했을 때 나의 이제 장점과 단점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셔야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H 섹션에 보면은 아더라고 있습니다. 네. 예, 여기는 좀 아까 언급드렸다시피 이제 만약에 렌더에서 네. 렌더 몰기지 은행에서 크레딧을 받으신다든지 네. 혹은 HOA가 있는 सब디비전 같은 경우는 HOA에서 차지하는 피들이 있습니다. 그런 관련된 비용을 따로 명시하는 부분이긴 한데요. 여기에는 뭐 HOA 비용이 항상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셀러 크레딧이 있으면 셀러 크레딧이 항상 들어가 있고 또 렌더 입장에서 렌더 크레딧을 드리게 되면 여기 H 섹션에 항상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 여기에서 좀 주의하셔야 될 점은 HOA 네, 비용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 HOA 셀러 입장에서 HOA가 좀 민감해질 수도 있죠. 그렇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걸 오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방금 여기 최윤석 전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HOA 섹션이 이 H 항목에 들어가는데 네. 이 HOA에 관련해 가지고는 많은 분들이 정확한 인포메이션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셀러 입장에서는 정확한 비용을 파악을 하실 수 없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요즘 더군다나 오로페이로 셋업을 해놓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은행에서 그냥 다달이 이렇게 빼가거나 네. 뭐 3개월에 한 번씩 혹은 1년에 한 번씩 싱글하우스 경우 이렇게 내기 때문에 HOA랑 여기서 뭐 HOA에서 차지하는 이니시에이션 피라든지 이쪽에서 차지하는 정확한 금액이 틀리는 경우도 있고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그 호모널 커뮤니티 어소시에이션 디스클로저라고 하죠. 그죠? 네, 그래서 저희가 계약서 중에 일부분의 하나인데 맨덴토리로 이거는 반드시 사는 사람, 바이어한테 셀러 입장에서 바이어한테 제공을 해주셔야 되는 서류 중에 하나인데 그게 이제 커뮤니티 어소시에이트 디스클로저 스테이먼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줄여가지고 CAD라고도 CAD, 하는데요. 네. 예, 그래서 그 커뮤니티 어소시에이트 디스클로저에 보면은 방금 H 항목에 들어갈 HOA에 관련된 비용들 거기에 정확히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정확히 기재를 안 했다 할 경우에는 굉장한 큰 불이익을 엄청나죠. 당하는 경우를 엄청나죠. 보셨죠? 실제로. 그럼요. 저는 네. 몇 번 봤는데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HOA 이니시에이션 피를 디스클로저를 안 하신 거예요. 네. 근데 정작 클로징에 가보니 왜 이제 변호사들이 HOA 레터도 받고 계산을 다 해줄 거 아니에요. 그쵸. 거기 HOA 레터에 보니 이니시에이션 피가 있는 거예요. 네. 피가 있는데
아까 말씀 거기 디스클로저에는 fee를 명시를 안 하셨어요. 셀러분이.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거는 셀러분이 100% 책임을 지시고 내셔야 되는 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클로징 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네. 이 비용을 디스클로즈를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적으로 또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HO에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지금 파시고 있으신 주택이 सब디비전에 HOA가 있다 하면은 HOA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그 발생되는 비용들 반드시 그 서류에 기재가 정확히 되고 요 항목에 정확히 들어가야지 그렇죠. 네 나중에 파시는 분 셀러분께서 불이익이 없습니다. 셀러 입장에서는 분명히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항목 중에 하나예요. 그쵸. HOA에 컨택을 하셔서 비용이 얼마인지를 항상 물어보셔야 하고요. 이런 경우도 봤어요. 이제 새 집인데 네. 빌더 집이에요. 네. 빌더 집인데 빌더는 HOA 디스클로저를 했는데 변호사가 실수로 누락을 시킨 거예요. 누락을 시켜서 사인을 못 받았죠. 나중에 클로징을 하고 나서 보니 HOA fee가 청구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걸 누가 물어야 될까요? 변호사 책임이죠. 그렇죠. 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이게 됩니다. 이만큼 엄청난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셀러 입장에서는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평생 동안 그분이 그 집을 소유하고 있을 때까지 HOA를 대신 내셔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파시는 셀러분께서 HOA 비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디스클로저를 안 네, 하셨으면 이거를 알리지 않으셨으면 그렇죠. 이 바이어분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클로징을 하셨어요. 네. 네. 근데 만약에 후에 클로징 후에 집을 사신 다음에 그런 비용이 발생이 됐다 하면은 집을 파신 후에도 법적으로 셀러분께서 그 집을 소유하시는 동안 클로징 후에도 끝까지 책임을 지셔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굉장히 무섭죠. 네.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럼요. 네, 네, 그런 경우가 그래서 간혹가다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파시는 분 입장에서는 반드시 부동산 전문인들과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서류를 누락이 되지 않게끔 네.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 서류에 들어가는 내용 또한 확인을 거쳐가지고 정확히 기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셀러 크레딧도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네. 셀러 크레딧을 보통 어떻게 내고를 하시나요? 셀러 크레딧이라는 거는 저희 계약서상에 있는 클로징 커스트라 그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집을 사실 적에 purchase price 있고 closing cost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셀러 쪽이랑 바이어 쪽 입장에서 대변해서 말씀드리면은 셀러 쪽이랑 이제 내고를 하는데 협상을 하는데 집값을 깎을 거냐 아니면 이런 클로징 커스트 저희가 지난 영상 오늘 영상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다 비용들을 셀러 쪽에서 지원을 받을 거냐 해가지고 가격을 깎든지 아니면은 클로징 커스트를 일부러 지원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는 게 보통이죠. 그렇죠. 협상하실 때 아마 부동산 에이전트 분들이 거의 모르실 것 같아요. 많이들 모르시는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네. 셀러 컨트리뷰션도 리밋이 있다는 거. 네, 그래서 네. 어떤 분이 그러면 20만 불짜리를 클로징 커스트를 저쪽 셀러 쪽에다가 클로징 커스트 집값을 하나도 안 깎을 테니까 클로징 커스트를 예를 들어서 뭐 15,000불을 받아달라. 네. 안 되죠. 되기는 하지만 문제가 만약에 이제 그분이 5%를 다운하신다라고 네. 했을 때는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리밋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이어 분께서 컨벤셔널 론 기준으로 네, 주택을 구입하시면서 컨벤셔널 론을 받으시는 분들은 10% 미만의 다운페이를 하시는 분들은 3%밖에 사용을 못하세요. 네, 그래서 주택 가격에. 주택 가격의 3%까지만 지원을 받으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3% 이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남는 돈은 무조건 다 셀러한테 다시 가게 되어 있는 네,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계약서상의 클로징 커스트라고 해가지고 그 받는 셀러 쪽에서 받는 지원되는 그 금액은 클로징 커스트에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6,000불을 받기로 계약이 돼 있는데 실제 클로징 커스트가 5,000불만 발생이 됐다. 네. 나머지 그 1,000불은 셀러한테 다시 다시 돌아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집값에서 못 뺍니다. 뺄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계산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융자 전문인과 부동산 에이전트분 전문인과 함께 좀 상의를 하시고 다운페이가 이제 얼마 정도 될 건지 좀 파악을 하면 셀러 컨트리뷰션을 좀 딜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너무 클로징 커스를 많이 요구를 하시는 협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을 거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FHA 융자를 받으시는 분 같은 경우는 이 컨트리뷰션
셀러스 컨트리뷰션, 클로징 커스트 네. 부분에서 맥스 한도가 6%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집값의 6%까지만 네. 허용을 하기 때문에 네. 그 6% 이상에 대한 비용은 지원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용을 하실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계시면은 나중에 이런 서류가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한데 알고 저희가 나면, 네, 알고 나면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최대한 이렇게 쉽게 이렇게 설명을 드린 부분이니까 나중에 집을 사고 파실 적에 이런 거를 참고로 하시면은 그때 저희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거였구나, 이게 리마인드가 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좋은 꿀팁, 정말 돈이 될 수 있는, 돈을 또 세이브하고 큰 사건, 불이익을 당하기 전에 이렇게 꿀팁을 예방하는 꿀팁을 네.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지난 영상, 이번 영상 해가지고 CD, 클로징 디스클로저에 관해서 클로징 커스트가 뭐고 과연 어떤 부분이 있고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얼마 정도가 발생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저희 댓글이나 이메일로 주시면은 또 좋은 영상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틀란타 BDS의 한현 부동산 전문인이었습니다. 주택융자 전문인 최윤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